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에요. 권성동의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뭐 준비된 원고를 낭독한 이후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키워드로 성찰과 혁신 이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성찰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뭐 자기 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질 않았고요. 그래서 궤변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그런 퇴임 기자회견 아니었느냐 하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인 김재섭 의원이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을요.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가업을 승계할 때는 자산만 승계하려고 하면 안 되고 부채도 승계해야 된다. 자산과 부채 다 승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다. 자산과 부채 중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없다. 당의 일부 사람들이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면서 분파주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당의 일부 세력이 자산만 취하면서 부채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기회주의면서 분파주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그 의견을 김태현 변호사가 김재섭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이 말에 동의가 안 된다. 이 말에 동의가 안 된다. 자산 부채 이런 말씀을 쓰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국민의힘은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냐.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냐.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걸 이렇게 회계 그 서류를 만들면요. 한쪽에는 자산이 있고 한쪽에는 대변에는 자산이 있고 차변에는 부채가 있어갖고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해보면은 이게 어떤 상태인지. 근데 부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본이 그냥 다 잠식된 상태다. 그러면 자산과 부채가 양쪽에 다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과 탄핵이 그간 국민의힘이 쌓아왔던 자산들을 다 깎아먹고도 남을 만큼 큰 부채를 남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내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 계승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남긴 것은 윤석열이 남긴 자산도 좀 있겠지만 이미 그 부채가 워낙 큰 그게 있기 때문에 계엄이라고 하는 그냥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가 자식에게 뭘 남기는가 엄청난 빚더미를 안겨준 거다.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안겨주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뭐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산만 좀 챙기려고 하면서 윤석열이 남겨놨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뭐 친윤들에게 다 떠넘기려고 한다. 그런 세력들은 이게 기회주의면서 분파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그 쇄신파들 친한계를 비롯해서 김재섭, 김용태 이런 소장파들 거기를 이제 겨냥한 것이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 당에 무엇을 남겨놨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김재섭 의원이 답변을 하니까 진행자 김태현 변호사가
친윤계는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친윤계는 남겨놓은 거죠. 예. 윤석열의 유사는 친윤이에요. 친윤. 예,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 김재섭 의원이 또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친윤이 자산인가요? 예, 친윤이 자산인가요?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권성동의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국민께서 국민의힘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한 것이 있다. 그는 윤과 결별해라. 확실하게 절연하고 결별해라. 확실하게 해라. 그럼 친윤 어떻게 되죠? 친윤도 이제 사라져야 되죠. 역사의 뒤안길로 친윤도 사라져야 되죠. 요번에 국민의 명령은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과 확실하게 절연하고 결별해라. 윤석열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성동의 그런 얘기에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재섭 의원이요,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요, 이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책임을 물었습니다. 단일화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덕수와의 단일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고, 그 이후에 뭐 이준석하고는 뭐 단일화하는 신용만 했지, 뭐 제대로 된 단일화 협상 그 근처도 못 가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후보 강제 교체 이 당무감사 첫 번째 그 조사를 받았는데, 이 당무감사 이거 김문수 후보 단일화 책임을 물어서 그 당무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거, 한덕수와의 그런 문제, 국민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 후보 교체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보면 김문수 전 후보가 당선되기 전까지 뭐 김덕수, 을지문덕 뭐 이렇게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입 싹 다시고 태세 전환을 하고 180도 바뀐 것,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거 파기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권 지도부와 정면 충돌하면서 그 후보 강제 교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얘기는요, 그러니까 쌍권이 강제 교체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김문수가 그렇게 뭐 20차례 이상 김덕수 을지문덕을 외치면서 했던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도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양쪽 다 당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 김재섭 의원은요, 참 험지 중에 험지인 도봉갑에서 지난 총선 때 저쪽 노도강 쪽, 그다음에 뭐 노도강뿐만 아니라 저 미아리곡의 그 이북 쪽 성북구 뭐 이런 데 다 포함해서요, 중랑구 유일하게 당선된 그런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 전도 유망한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인데 지금 친한계는 아니죠. 친한계는 아니에요. 개파색이 없습니다. 근데 쇄신파예요. 개혁파고 쇄신파고. 그래서 저는 친한계만 가지고 모든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개파 갈등 대립 뭐 이렇게 돼갖고 이게 바로 그냥 개파 간의 갈등 이렇게 비화가 돼버리면 될 일도 안 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국면에서는 김재섭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친한계가 아니면서 개혁과 쇄신의 그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저런 존재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제 원내대표 제일 먼저 출마 선언한 사람이 누구죠? 송원석.
송원석 삼선 의원, 김천희 지역구 기재부 차관 출신. 근데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럼 다른 비대위원들 다 사퇴를 했을 때 같이 물러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혼자 버티고 있는 거 버텼느냐. 왜 혼자 버텼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을 뭐 친윤, 친한 뭐 이런 걸로 분류하지 마라 뭐 했지만 본인이 하는 얘기는 사실상 친윤계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 저 얘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저 얘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아닙니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여기에 대해서 어제 권성동도 원내대표 퇴임하면서 이제 와서 찬탄이네 반탄이네 하는 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뭐로 하려고 하느냐? 김용태, 당신 그 부질없는 짓인데 뭐로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송원석 저 원내대표 출마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비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정해서 작년부터 6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가 당원들과 함께 반탄 활동을 쭉 해온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를 다시 변경한다면 그때 당원들과 함께 했던 6개월, 그건 뭐가 되는 것이냐? 그건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거다. 지울 수 없는 역사다. 지울 수 없는 역사인데 그거를 그렇게 왜 지우려고 하느냐? 근데 그거를 지우자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지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는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그 당시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죠. 지우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 당론을 그렇게 결정했던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뒤늦었지만 정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려면 그거를 인정하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취지를 몰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냥 곡해를 하고 저렇게 비비꼬아서 받아들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우리가 활동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이상 우리가 승복하고 또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 당론을 무효하고 자식할 단계는 지나갔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 얘기나 송원석 얘기나 똑같아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김현정 앵커가 이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의 지원을 받는 수도권 의원이고 친한 수도권이고 송원석 의원은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TK다 했더니 수도권 대 TK 뭐 친한 대 친윤 이런 구도가 있는데 이런 구도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분류하고 하는 것은 모욕적이다. 본인한테 친윤이라고 하는 게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네? 야, 친윤은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권성동은 이제 원조 윤핵관인데 이제 어제 권성동이 하는 얘기나 송원석이 하는 얘기나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잖아요. 근데 본인에게 친윤이다. 뭐 개파색이 비교적 얇으니까 많은 기사들이 범친윤, 송원석은 범친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윤 시절에 누릴 거는 다 누리고
누릴 거는 다 누리고 꿀 빨 거는 다 빨고 이제 와서 나 친윤 아니야. 나한테 친윤이라고 하는 거는 모욕적이야.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 그렇습니다. 이 저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참 그런데요. 오늘 금요일이죠.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뭐냐면요. 이재명이 대통령직 잘 수행할 것 같다. 수행할 것 같다. 지금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 잘 하겠지. 이게 이제 70%라는 건데 그 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정당 지지도 보세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 어제 MBS 조사보다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2배 이상. 반토막도 채 안 돼요. 민주당 지지율이 46%인데 근데 대선 직전에 그 조사한 거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7%가 상승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12%가 하락했습니다. 12%나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토막도 안 됩니다. 반토막도 안 돼요. 이게 보니까요. 지난 5년간 최대 격차. 저기 나오죠? 지난 5년간 최대 격차다 하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권성동은 물러나면서 자신의 과오 하나도 인정 않고 그리고 친윤이라고 하는 딱지가 모욕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나와서 권성동하고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 당 지지율은 지금 지난 5년 중 5년간 최대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이게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그 유산 친윤이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남겨놓은 것은 친윤이죠. 아직도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하는 거고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거를 과연 수렁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느냐 아니면 거기에 계속 머물 것인지를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